러시아는 탈락.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려 하자 홍콩 언론은 중국 측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중국 매체 텐센트 뉴스가 보도한 기사 전문과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상당수량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측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호앙수안지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과 김선호 한국 국방부 차관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안보전략회담을 가졌고, 호앙수안지엔은 베트남이 국방산업 물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호앙수안지엔은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극찬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 포병사령관인 응우옌 홍퐁 또한 베트남이 K9을 신속히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자주포는 최근 몇 년간 뜨거운 수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약 1,400여 문의 K9 자주포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 국가는 8개국에 달하는데 이 중 60%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거나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포가 서방에서 매우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우리 포가 뚫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80년대 한국은 북쪽의 강력한 적과 맞서기 위해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 육군은 주로 M107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 삼성정밀공업에서 한국판 M109 자주포인 K55 자주포를 독자 생산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한국 기업은 비핵심 부품과 탄약만 생산하다가 점차 핵심 부품에도 손을 뻗치면서 현대화된 자주포 생산 공정과 기술을 체득하게 되었다. K55는 총 1180대가 생산되었고,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포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적인 분석 결과 한국군은 이 자주포의 위력과 사거리가 북쪽의 적보다 열세임을 인식했다. 이에 1980년대 말 한국은 주요 무기 공급업체인 삼성, 현대, 풍산, 한화, LG 등을 규합해 나토 표준에 맞춘 자주포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목표는 북쪽의 적보다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독자적인 연구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고, 결국 한국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생산 불가능한 부분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1998년 12월 한국 국방부는 테스트 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K9을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부터 K9 자주포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K9 자주포는 대부분의 현대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장갑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67km의 주행속도를 낼 수 있다. 후진시에도 시속 30km를 낼 수 있고, 단숨에 거의 500km를 주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주행거리가 실로 뛰어나다. K9 자주포는 디지털화 수준이 높아 발사 명령을 받으면 30초 이내에 사격을 완료할 수 있으며, 15초 내에 3발의 포탄을 급속 사격한 뒤 재장전할 수 있고, 이론상 분당 최대 6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분당 2~3발을 장전하고 발사하며 한 대당 48발의 탄약이 적재되어 있다. K9의 사거리는 사용되는 탄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KM107 고폭탄은 18.8km를 타격할 수 있고, K310 항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은 36km를 타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탄약은 40km 이상 사격이 가능하다. K9이 국제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서방 군수산업 기술과 표준이 많이 융합되어 서방 국가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둘째, 한국의 생산 능력이 충분히 강력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 자주포를 만들고 싶어도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국방산업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가격도 저렴하다. 셋째, 한국은 사용자 요구에 맞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열려 있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베트남군의 현재 자주포 장비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많은 구형 소련제와 중국제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높아 전투 효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무기 장비를 구매하면서 기술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홍콩 매체는 원래 러시아가 베트남 무기 장비의 주요 공급국이었으나 이제 베트남이 한국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기 장비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러시아의 기술 수출이 제한적이어서 베트남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홍콩 매체는 중국이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응우옌 홍콩은 베트남이 108대의 K9을 도입해 제200 사포병 여단을 장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한 여단에 불과한 이 정도의 현대화 자주포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중국은 베트남의 가상의 적이 아니다. 중얼 관계는 이미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협력이 주된 흐름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은 30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해 미국과 함께 베트남을 침략했다. 지금은 거꾸로 베트남이 한국에 무기를 사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중얼 간에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고작 그 정도의 자주포수가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침소봉대이다. 여시춘추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한 백성이 종을 훔쳐 그것을 짊어지려 했지만 종이 너무 커서 짊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망치로 종을 부수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올까 두려워진 백성은 급히 자신의 귀를 막았다. 남들이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옳으나 자신이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고사성어 어미도령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귀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K9은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열었어. 2023년 한국 군수품 수출 총액이 중국을 넘어섰어. 몇만 명의 방산 노동자가 중국의 100만 방산 노동자를 이긴 거야. 중국은 대형 민간 기업의 군수품 제조를 맡겨야 돼. 그래야만 백화제방할 수 있고 전방위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당분간 중국에서는 민간 전환 군수 생산이 필요하지 않고 이 자주포들은 너가 생각하는 만큼 강력하지 않아. 중국의 집속탄은 세계 1위이고 드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앞서 있는데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미국이 가로막기 때문이야. 사방팔방으로 탄압하고 방해하고 있어. 수량기가 좋으면 골목이 아무리 깊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든 러시아 무기를 사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기를 산다고 뭔가 달라질 줄 아는 건가? 베트남에는 가상의 적은 단 하나 중국뿐이고 진정한 적도 단 하나 중국뿐이다. 우리는 모든 이웃을 경계해야 한다. 베트남이 어떤 포를 사든 그들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중국 자주포와 K9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장비를 잘 갖추는 것이다. 무기가 팔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중국이 세계 경제와 과학기술의 선도주자가 되면 수출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베트남이 홍콩에 있는 너네 집을 폭격하기 위해 K9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으나 봐. 베트남은 야심을 거두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런 형편없는 무기를 사서 대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돈만 낭비할 뿐이다. 형편없는 무기. 사고 파는 건 자유야. 포가 있으면 포탄도 사야 하고 평소에 너무 많이 사두면 오래 두면 쓸 수 없게 된다. 수만 발은 기본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잇는 철도와 캄보디아 운하가 완공되면 인도차이나 반도는 베트남의 통제에서 벗어날 것이고 베트남은 새로운 삶을 꾸려야 될 거야. 한국 포를 사는 것은 미국 무기와의 연계를 뜻해. 베트남의 사회주의가 또 자신만의 특색을 만들어낸 것 같아.
베트남이 뭔가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지만 정말 일을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대접을 받게 될 거야. 베트남은 우리 땅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중국은 북한의 군사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K9이 실제로 이들 국가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전의 국제무역 주문도 중국과 서방의 자주포 수출을 압도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가 K9을 좋아하고 소일본도 자체 능력이 없었다면 K9 구매에 동참했을 거야. 베트남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무기 거래는 정치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어쨌든 중국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주변 지역은 평화롭지 않을 운명이고 이것이 중국 부상의 가장 큰 딜레마야. 한국은 이제 중국보다 더 인기 있는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 구매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건 장점이 많다는 얘기지. 베트남은 적대 국가야. 베트남은 아주 교활해. 작년에 폴란드는 이 한국산 자주포를 많이 구매했어. 무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야. 하루 종일 입만 놀려봤자 아무 소용 없어.